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베네수엘라의 집권 통합사회주의당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3선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베네수엘라의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혼미한데요. 자,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는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 의혹을 비롯한 국내외 정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죠.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일단 베네수엘라 국가 이름은 꽤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이 베네수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인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남아메리카의 북부 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2013년 정도까지 우고 차베스의 이 복지 정책이 굉장히 유명했고, 또 여기 산유국입니다. 그리고 무슨 미녀 대회 같은 데 나가면 맨날 1등하는 미녀들의 국가라고도 유명했죠. 1819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했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산유국인데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휘발유 가격이 우리 돈으로 리터당 0.01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주유소도 대부분 문을 닫아서 기름이 있는 주유소가 0.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원유를 이제 정지하는 기술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1998년 차베스가 권력을 쥔 후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 선거 실시하면서 헌법을 개정했고요. 그래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원유, 철강 등 돈 되는 기관 산업을 국유화해서 막대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석유를 국유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세계 원유 매장의 1위를 자랑하는 이 풍부한 석유 자원에서 얻은 수익을 모두 손에 쥐게 된 차베스가 2000년대 중반에 고유가 기조가 계속되니까 엄청난 오일머니를 썰어 담으면서 그 막대한 재정을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배급하면서 엄청난 지지를 얻었지요. 예. 자, 이번에 당선이 됐다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전임 우고 차베스의 정치적 후기자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이야기할 때 우고 차베스 전임 대통령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엄청난 오일머니로 빈민들에게 각종 혜택, 그러니까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가주택 베푸는 서민복지와 평등정책, 시장상 개입을 통해서 빈민율을 많이 줄였고요. 이를 통해서 하층민의 지지를 굳건히 해서 선거마다 연설했는데, 그래서 무슨 무상 복지로 나라가 거덜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거 아니고요. 여기는 부정부패 때문에 망했습니다. 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근데 정치적으로 차베스는 오히려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해산권을 갖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됐고 의회 권한을 축소시켰고요. 한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구세주의자, 미국에 대항하는 지도자로 평가받았지만 사후에 미국의 경제 제재 그리고 차베스 실정을 쌓였던 문제점이 폭발해서 지금은 남미에서 독보적으로 비참한 국가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두로는 차베스 시절 부통령이었다가 사후에 권한대행했다가 그다음 출마해서 당선됐는데 2013년, 2018년 이때마다 계속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어요. 이번과 똑같습니다. 사실 전임자 우고 차베스가 이미 나라의 기반을 망쳐놔서 별로 마두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옹호 여론도 있고, 반대로 해외에서는 차베스가 말아먹은 국가를 그나마 마두로가 본인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으로 간신히 유지시켰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어느 편으로 보더라도 그다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인정받고 있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 선거 이야기로 다시 돌아보죠.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 그리고 특히 야당에서는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다 이러면서 승복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예. 그 근거 가운데 하나가 출구조사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출구조사는 미국이 한 겁니다. 그래서 못 믿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나 에드문드 곤잘레스 우르티아 야당 후보, 야권 연합 후보가 65%로 마두로 대통령 31%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전 투표 출구조사였죠. 그런데 그러고 종료 후 6시간 후에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두로 대통령이 과반수 득표에 성공해 삼선에 성공했다 발표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 선거관리위원장이 엘비스 아모로소라고 마두로 대통령의 측근이에요. 이 측근이 선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겼다, 마두로가 이겼다고 발표해버리니까 출구조사 정반대 결과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흥분하고 이거 부정선거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야당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거 불복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정작 부정행위 증거가 좀 포착된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2013년도와 18년도 두 번 다 이 부정선거가 불거진 바 있었는데, 베네수엘라 선관위는요, 이렇게 디지털 집계, 여기 디지털 집계를 기반으로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데, 사실은 이 결과를 종이 투표지로 해서, 선거 관리인이 참관인한테 보여줘야 돼요. 선거 참관인이 그 종이 투표지를 통해서 감독을 하거든요. 그런데 외신에 따르면 선거 관리인들이 디지털로 투표한 거를 종이 투표지로 해가지고 참관인한테 보여주는데 이 과정이 다 무시되고 접근도 거부당하고 또 일부에서는 또 무슨 복면을 쓴 남성들이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훔쳐나가는 데 영상도 공유되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게 많다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선거 과정에서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장면도 다수 포착이 됐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랬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탄 무리가 투표소 대기줄에 접근해 총을 쏴서 시민이 부상당하고요. 전국의 많은 투표소가 예정된 시간에 문을 열지 않았고 또 중간에 또 투표기계가 멈췄다면서 투표 중단한 투표소도 많았고요. 선거 당일날 지정 투표소를 사전 안내 없이 변경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베네수엘라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마두로는 매우 높은 신뢰성과 보안성, 투명성을 갖췄다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외국 세력이 대규모 해킹을 시도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이거는 해킹할 수 없도록 인터넷에 접근을 차단해놨거든요. 이게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3선 결과가 그대로 인정이 되면요. 마두로 대통령은 내년 1월 10일부터 2031년까지 6년 동안 3선 임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2013년부터 18년 동안 장기 집권의 길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어찌됐든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대선 결과를 둘러싸고 이제 부정선거 의혹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일부 사망자도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요? 혼란스러운 게 사망자가 11명 나왔다. 15살, 16살도 포함된 11명 사망자도 나왔다라고는 보도도 있고 어디에서 70명이 사망했다. 이런 보도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야권 인사, 시민들에 대한 줄 체포가 이어지는 등 사태가 악화일로에 놓인 양상이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군은 또 이번에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번 이제 불복 시위에 대해서 제국주의 미국과 그 동맹국의 지원을 받는 미디어 쿠데타다. 우리 군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무조건적인 지지를 제약한다. 완전히 사병화돼서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무슨 군이 대통령한테 충성합니까? 인민들한테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가장 또 관심사인 나라 미국 어떤 입장입니까? 미국은 사실 도널드 트럼프가 2017년에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을 금지하고 자산 동결하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대선 공정하게 치른 조건을 좀 풀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미국이 추가 제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 이제 미주 기구에서 이 야권 후보인 에르문도 곤잘레스 대선 압승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두로 당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자, 상당히 좀 상황이 심각한데요. 이 베네수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좀 맺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혹평 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남미 좌파의 대부 룰라 브라질 행정부에서는 마두로에 예. 대한 축하 인사 없이 우리는 개표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결과에 대한 공정한 검증을 통해 국민 주권의 기본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마두로를 인정 안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멕시코 대통령 역시 평화적인 선거가 된 것은 환영하지만 선거에 대한 논평은 개표 결과를 지켜봐야 있을 것이다. 마두로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둘 다 좌파적인 입장인데도 베네수엘라 선 긋는다라고 하고 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를 비롯해 우파 성향 중남미 9개 정부는 미주기구에 베네수엘라 대선 개표 결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 인정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마두로 대통령 선거 승리 의문을 제기한 이 중남미 7개 외교관을 베네수엘라 정부는 외교관을 아예 자국으로 철수시켰어요. 예. 그리고 지금 상황은 아르헨티나, 칠레,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등 7개 외교관을 추방시켰다라고 하고요. 인들 나라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는 것 자체가 내정 간섭이다라고 얘기하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파나마, 페루 등 같이 베네수엘라 외교관 추방하겠다. 심지어 파나마는 단교까지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 베네수엘라의 대선 결과를 둘러싸고요. 미국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양상이라는데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당히 양분되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이게 미국 바로 앞에 반미 국가가 딱 들어서는 게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중국하고 러시아는 진짜 사이 안 좋거든요.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손을 잡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미 국가가 그 앞에 딱 있다. 이건 공동의 적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국가가 생기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도 무슨 축하 뜻 보내고 중국 역시 비슷하고요. 국제사회는 이렇게 자국 이익에 따라 정말 차갑다 할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계산하면 따집니다.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음에도 미국과 맞서기 위해서 손을 잡고 있고 예. 앞으로 이쪽에서는 그렇게 공동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여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